포옹은 애정과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포옹은 안정감과 자존감을 주며 신체적으로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혈압도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수치도 높여주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프리허그 캠페인이 주는 교훈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니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100마디 말이 아닌 한 번의 깊은 포옹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고 인생에 큰 바람이 오더라도 우린 연결되어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신뢰도 줍니다. 포옹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온도가 큰 비바람에도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입니다. 오늘도 저자극 감성 낭독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넓은 우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고 평범하게 보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고 보듬어주며 안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담담하다 못해 초라한 우리 인생을 빛나고 따스하게 해줄 것입니다.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 서로 함께하고 사랑하여 낯설고 거친 길을 걷더라도 가슴에 촘촘히 새겨지는 추억으로 인해 늘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낭독의 불을 켜겠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네요. 서로의 아픔을 대지에 쏟아내고 있는 듯이. 영화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은 10년 만에 재회한 3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인 부르고뉴 와이너리를 가꾸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와이너리의 공동 소유주로 묶여 서로 부딪히며 의견을 조율해 나가게 되죠. 평화롭게 보이는 풍경과는 다르게 그 안에서 농장 경영의 크고 작은 일들이 시끌벅적하게 벌어집니다. 3남매는 힘든 중에도 유기농법을 고수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애써 지켜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영화 전반에 걸쳐 배경이 되어 익어가는 포도열매의 색감과 닮아 보입니다. 때가 되어 그들이 겪은 어려움은 최적의 시기로 익은 풍경이 되어 그려집니다. 잊고 있었다. 프랑스의 겨울에는 끝이 없다는 걸. 땅을 계속 일구고 돌보다 보면 내 소유가 된 듯 느껴진다. 꼭 땅 문서나 재산 이야기가 아니다. 땅이 내게 속한 듯한 느낌이 들 때면 나도 땅에 속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소유한 땅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함께 흘린 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2년 앞을 보고 와인을 만들지 않아 10년, 20년 후를 보지. 당장의 신선도보다 10년, 20년 후를 보며 와인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땅을 일구고 경작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에 한 줄기 햇살을 비춥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토양에 좋고 후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경작해야 한다는 것. 옴니버스 앨범 강의 노래의 수록곡인 돛은
1980년대 말 언더그라운드 포크 뮤지션이었던 이무화님의 곡입니다. 한 세대를 풍미했던 정태춘, 박은옥, 조동진, 조동익, 장필순과 음악 활동을 했었던 그의 음악에는 늘 아득한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 음악으로 만났던 그 시절의 아티스트들이 다시 모여 조용한 시작을 알린 음반이기도 합니다. 그중 돛이라는 이 곡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끝내 가야 할 길에 대해 노래합니다. 브루고뉴의 형제들이 그랬듯 때로 어려움도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우리의 여정에 걸음이 되고 가는 여정 중에 울고 있는 이를 안아주며 서로를 탓하기보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열매이고 수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무화 돛. 내 안에 한 아이 울고 있네. 너 다가가 안아주렴. 괜찮아, 문제없어. 네 잘못 아니라고. 너 여전히 너무 귀하다고. 아이야, 이제 일어나 우리 함께 떠나자. 길은 멀고 험하여도 끝내 가야 할 길. 더러는 어려움도 참 좋은 친구라. 때론 거센 비바람 모진 눈보라 쳐도 우리 끝내 가야 할 길 앞에 있으니 저 높은 산 여기 깊은 강을 건너 바다 그 너머로 먹구름 일어나면 영혼의 닻을 내려 큰 비 내려도 흔들리지 않게 폭풍 우 몰려오면 닻을 깊이 내려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다시 거친 파도 삼킬 듯 달려와도 우리 끝내 가야 할 길 앞에 있으니 저 파도를 뚫고 망망한 바다 그 너머로 우린 가야 해. 바람 불어오면 영혼의 돛을 올려 저 바람이 우리 밀어줄 거야. 바람 불어오면 영혼의 돛을 올려 저 바람이 마침내 우릴 데려다 줄 거야. 시인이자 농부, 문명 비평가인 웬델 베리의 말처럼 함께 일하는 이들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연결고리로서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 길을 걷는 모두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문 서로만이 아닌 땀으로 얻은 농장의 소유권을 가진 자료 마음을 다해 경영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서로를 보듬어 안아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닻을 깊이 내려주고 바람이 우리를 밀어줄 때 돛을 함께 올려 가야 할 길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익어가는 풍경이 되기를. 땡스북 5분 읽기 치바키 문구점입니다. 선대에게 어쩌다 말대꾸를 하는 일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다. 뒤늦게 반항기가 찾아왔다. 그때까지 선대는 젓가락을 들고 내리는 법부터 말투, 행동거지 하나까지 세심하게 지도했다. 그리고 나도 최대한 노력해서 맞추었다. 하지만 어느 날 뚝 하고 인내심의 끈이 끊어졌다. 시끄럽네. 빌어먹을 한왕국 닥쳐.
말을 써내지 못한 사람에게 희망을. 난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다. 이를테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 혹은 내 친한 친구라거나 여자친구까지도. 내가 아는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서운함, 시기, 질투, 심지어 미움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랑하는 감정이 커질수록 불순물도 덩달아 커진다. 만약에 기성식품에 붙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원자재 함량 표기법처럼 내가 품은 감정에도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내 시커먼 마음을 보고 깜짝 놀랄 거다. 내가 순수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원래 순수한 사랑 같은 건 없는 걸까? 다른 사람의 감정 성분표를 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 나와 비슷할 것 같다. 사랑은 부정적인 감정, 특히 미움과 같은 정반대의 감정과 생각보다 착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감정 소모가 무척 심하다. 오가와 이토의 츠바키 문구점. 문구를 파는 평범한 가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대로 편지를 대필해온 츠바키 문구점을 중심으로 가마쿠라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자신만의 내밀한 상처를 안고서 대피를 의뢰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다채로운 사연, 그리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기도록 편지를 쓰는 자세부터 필체와 어투, 필기도구의 종류, 편지지와 편지봉투의 지종, 우표 모양, 밀봉 방식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는 포포의 대필 과정이 가슴 뭉클하게 그려진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 혐오해버리는 게 훨씬 쉽다. 사랑에 혐오 한 숟갈이 포함되어 있을지언정 혐오에는 복잡 다단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포함되는 법이 없으니까. 굳이 혐오에서 사랑을 찾는다면 사랑받고자 하는 외로움이 잠재돼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사랑이 아니다. 혐오는 배출이다.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혐오는 참 손쉽게 이루어진다. 일단 한번 무언가를 혐오하기 시작하면 되돌이키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면서도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을 후회하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내가 사랑하게 된 만큼에 비례해서. 츠바키 문구점은 이런 사랑과 혐오의 미묘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 같은 할머니를 선대라는 거리감 있는 호칭으로 부른다. 한번 집을 나간 뒤로 병에 걸려 돌아가실 때까지 만나지 않는 할머니. 복잡한 감정이 주인공의 삶을 지배한다. 대체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는 걸까?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훨씬 간편한 세상에서 소중한 재회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게 분명한데도 말이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도 완벽한 사랑은 없다. 모두가 나름의 아픔과 고통과 번뇌와 헤어짐을 경험하며 가슴에 상처를 묻고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추구하는 이유, 왜일까?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다. 누군가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할 것이고, 누군가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사랑할 것이다. 누군가는 코웃음 치며 그냥 이라고 대답할 것이며, 누군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아마 평생을 고민하고 나서야 겨우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어림짐작할 것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고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세상은 사랑을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물과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향한 애정도, 지인들과 나누는 우정도, 연인과의 에로스도 모두 사랑의 한 형태이다. 세상이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수십억 년 전 공통 조상이 나눈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니까. 그 이후로 당신까지 내려온 까마득한 사랑의 계보를 생각해보라.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혐오보다 힘이 세다. 일부 새들은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악천 후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 바람이 불어 가지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반복해가며 가지를 쌓아 집을 짓습니다. 새들은 비와 바람을 견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흐리고 험한 하늘을 가르며 날개짓합니다. 험한 바람과 궂은 날씨는 나뭇가지와 함께 둥지의 재료가 됩니다. 인생에도 더 거친 바다로의 여정을 위한 큰 바람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밀어주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재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열자 바람을 탓하지 않는 나무처럼, 태양을 원망하지 않는 사막처럼 우리는 둥그러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둥글게 나를 껴안고 당신을 껴안습니다. 오늘도 함께 보듬고 안아주며. 지금까지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낭독의 불을 켜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자극 감성 다시 할게요. 저자극 감성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